공유 주방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외식업 트렌드의 1순위인 배달 창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유 주방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공유 주방은 모든이 이 집에서 주방을 없애자는 모토로 태동되었습니다. 정부 또한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 공유 주방을 전격적으로 허용하는 입법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추후 정확한 식품안전법상 공유 주방의 적용례에 대하여 별도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유 주방에 관한 컨텐츠나 미디어 노출과 검색량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개설 공유 주방 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핫한 아이템의 프랜차이즈나 유통업종의 확산과는 다른 양상이지요. 이에 대하여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생각보다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본래 벤처캐피탈에서는 잉여 생산이 작은 O2O 비즈니스에 상당히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O2O 중 온라인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반대로 공유 주방은 오프라인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즉, 수요가 늘 때마다 그에 따른 투자도 함께 증가되는 모델이 공유 주방이지요. 이는 서버만 확충하고 관리 인력만 충원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비즈니스와 대비되는 점입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 환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위어크 사태 이후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공유 주방 업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공유 주방은 계약 기간이 짧았고 어떤 곳은 언제든 한 달 전에만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면 계약이 정리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대부분의 공유 주방은 보증금은 상승 추세이고 계약 기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세팅 비용이 들어간 공유 주방답게 원림료는 상대적으로 높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동일 상권 내 임차료보다 높은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 도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초기에 공유 주방은 식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식재료 가격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단일 메뉴가 아닌 각 주방별 세분되는 메뉴로 인하여 중간 도매상 입장에서 원가 협상에 나설 요인이 없었습니다. 또한 배달 대행 비용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져 일부 업종에서는 약간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근래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업체가 탑의 위치를 차지하는 추세다 보니 그다지 큰 협상의 타결점을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 마케팅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요소는 배달의 민족 등으로 그 역량이 집중되어 대형 프랜차이즈의 할인 행사 같은 규모의 프로모션이 아닌 이상은 공유 주방 자체의 마케팅은 입점자들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 주방 입점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유 주방의 이탈일 것입니다. 물론 공유 주방 자체도 외식업의 인쿠베이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실상 배달업의 세팅은 일반 상가의 인테리어와 다릅니다.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세팅이 가능하며 중고 제품으로 준비해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테이크아웃을 고려하지 않고 배달 위주로 운영한다면 권리금과 무관한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공유 주방은 무거운 사업 모델이고 임료를 낮추는 것에 한계가 분명한 모델입니다. 또한 특화된 무엇이 없는 공유 주방은 결국 n분의 1 이상이 될 수가 없기에 후발주자의 가격 정책에 따라 흔들릴 여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주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하나의 도전이고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유 주방은 단순히 공간 서비스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입점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분의 컨설턴트와 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공유 주방 개설자는 공유 주방 입점자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이후 프랜차이즈 컨설팅과 모집 대행 등의 업무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입점자의 비즈니스를 장사해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관여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경우 그 과정에 개입함으로 인한 수익은 공유 주방의 임료 수익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고수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작게는 공유 주방 이용자들의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메뉴 컨설팅 등을 통하여 공유 주방 이용자들의 이탈을 줄이고 신규 이용자 유인 요소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공유 주방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의 전대차가 기명되어 있을 만큼 올해 이루어진 거래 형태를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 공유 주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태의 공유 주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는 최근에 와서 완성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공유 주방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사업에 있어 장사에 있어 마이너스 요인을 제거하면 그 순간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정 부분의 부정적 요소를 잘 고려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플러스 요인을 생산한다면 분명 공유 주방 업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창업 에세이 감사합니다.